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보기에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큰 일이 곧 이번 주에 일어난다. 27일 FOMC가 있죠. 그때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될지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올렸기 때문에 또 크게 올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잠깐 보겠습니다. 마켓 와치를 보면은 헤드라인이 제롬 파월 얼굴이 보이고 있죠. 미국 스탁 마켓이 바운스를 했습니다.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만 하락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만 다시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동조화되고 있다. 그런데 연준 제롬 파워가 다시 미국 스탁 마켓을 죽일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죽는다면 미국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도 같이 하락하고 주식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품 시장과 전체 시장을 끌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제롬 입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있다. 마켓 와치에서 다우, S&P 500, 나스닥, 골드 이 모든 게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싱크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이 축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금리가 결정돼야지 다른 나라 금리도 결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일값, 인플레이션을 대표하고 또 반면에 디플레이션도 대표하는 오일 가격, 배럴당 100불이 안 됩니다. 지금 95불. 그레이트 리셋은 적정 가격을 170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한두 개국 나라 빼고는 여기저기에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중요한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근의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과 똑같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프랙탈이라고 하죠.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집중해서 본다. 지금 상태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형태로 비슷하고 하락한 후 반등을 했지만 불트랩이 이어났습니다. 불트랩 상승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이거는 떨어질 수 있겠다. 이 밑에 차트를 보시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불트랩이 확인됐기 때문에 전형적인 교과서 패턴은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것이죠. 1차 하락하고 2차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또 엘리엇 웨이브로 보면은 1파, 2파, 3파 또 1파, 2파, 3파로 연결이 되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패턴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공매도의 전설 마이클 베리가 2달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다. 내가 애플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 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2달 전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애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차트를 보니 두 개가 비슷하다.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이클 베리가 항상 맞지는 않고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는 있지만 참고하고 준비하여야 된다. 어떤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SEC는 윌리엄 힌맨의 연설 초안을 리플에게 양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윌리엄 힌맨의 2021년 연설 초안과 관련된 이메일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힌맨은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을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XRP는 유가증권이라고 소송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SEC가 2018년부터 개인 이메일 대화를 제공하는 워치도 강제하는 소송에서 지금껏 리플과 싸우고 있습니다. 2020년 SEC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고 리플을 기소했는데 그 당시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설립자 크리스 라센도 같이 소송의 피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평결을 통과하는 동안 힌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리플의 법무팀은 힌맨이 XRP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신용하지 않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리플은 또한 XRP가 증권으로 선언되기 전에 구체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SEC는 단호하게 요청한 문서를 넘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개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그 후에 증권 규제 기관인 SEC는 힌맨의 연설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것을 뒷받침하는 10페이지 분량의 답변 브리핑을 제출할 수 있도록 치안 판사 사라 4번의 허가를 구했는데, 실제로 규제 당국은 힌맨의 이메일이 DPP에 보호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 나중에는 이메일이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권한으로 보호된다는 말까지 하고 지금까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진행 중인 사건을 2023년 내년까지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한 가운데서 리플은 법무팀의 2명을 추가 구성을 했습니다. 변호사 2명인데 모두 켈로그 한슨의 변호사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으로 알려진 김치슬 그리고 크레이턴, 이렇게 2명을 포함시켰는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승리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리플은 미국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갈링하우스는 리플과 SEC 케이스에서 지금까지 1억 달러 정도를 지출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EC는 힌맨의 이더리움 연설과 관련된 문서를 오랫동안 보호해왔고, 그러나 리플과 피고인들은 사라 4번 판사에게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라는 SEC 항소에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 법원은 힌맨 연설에 대한 SEC 주장을 기각하고, 힌맨 연설 문서는 약식 판결로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중요한 소송의 핵심 사항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번 판사는 위원회 SEC의 모든 주장을 일단 부인하고 법원에서 연설에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 여기까지는 리플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SEC가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리플은 SEC가 적용된 규칙에서 벗어나서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EC는 피고에게 언급하지는 않고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한국거래소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두 거래소가 몇 달 동안 거래를 진행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빗썸은 한국에서 2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를 소개하고, 최근 테라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T 사건 조사로 검찰이 거래소 사무실을 압수했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FTX와 FT의 미국 자회사 FTXUS는 빗썸에 대한 새로운 자본 조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샘 뱅크만은 현재 약세장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되었고, 최근 인터뷰에서 FTX가 잠재적인 이익에 관계없이 여러 대형 플레이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대형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제 빗썸이 된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크립토 회사에 대해서 구제금융은 나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좋은 투자 수익률인가를 보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돈을 소각하는 것과 같다고, FTX의 크립토 시장을 처음으로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를 포함해서 하락 중에서도 여러 회사를 인수하고 있고, 최근 블록파이 인수 옵션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